안녕하세요. 차 만드는 공대생 채널에 차 만들었던 공대생입니다. 저번에 서스펜션에 A암을 그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플로드 푸시로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편에 나누어서 제작이 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륜의 서스펜션, 플로드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 구조물, 비어있는 저 구조물을 채워주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이 꽤 오래 연재가 되었는데 지금쯤이면은 손가락 굉장히 아플 거거든요. 한번 스트레칭 해주고 영상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의 순서를 미리 알려드리면은 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댐퍼가 걸리는 브레이크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벨크랭크 걸리는 브레이크, 벨크랭크 설계하고 그 다음에 암대에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브레이크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 거리를 측정해서 링크까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릴 파트는 댐퍼 끝부분에 걸리는 브래킷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브래킷은 하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쌍을 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조금 더 손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파트에서 한 쌍으로 그려 놓는 것이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브래킷은 한 쌍으로 제작이 될 겁니다. 그리는 방법은 영상 한번 같이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스케치를 그려 놓겠습니다. 이거를 브래킷 용도로 쓸 건 아니고요. 어셈블리 상태에서 스케치를 들어갈 건데 이 파트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큰 구조물을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어셈블리 파일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원점이 흐트러지지 않게 구석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 대칭에 맞게 구속해주고요. 앞뒤로만 거리가 변하는 그런 평면에서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케치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일일이 클릭하지 않아도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오토 서치 기능 이용하면 한 번에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해서 지워도 되고, 뭐 사각형이면은 뭐 손 많이 안 간다 하면은 그냥 영상처럼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브래킷 한번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4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파이프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 8 사이즈와 20 사이즈 저 부분은 댐퍼가 볼트와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그 원점을 맞춰 넣으면은 어차피 대칭은 차량의 대칭과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어 그 브래킷을 그리고 나면은 그 미러 기능 이용해서 반대편 브래킷도 한꺼번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개의 브래킷을 어셈블리 할 것을 한 번에 어셈블리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그려 넣을게요. 먼저 첫 번째로 패드는 어셈블리 상태에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비워주는 포켓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파트 파일 들어와서 포켓 기능 이용하겠습니다. 기존의 패드 그려넣었던 거 이용해서 모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구석 걸어주고 지울 거 지우고 패드 기능, 포켓 기능 이용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이쪽에 결합되는
댐퍼가 폭이 24mm이기 때문에 그 아까 숫자와 같은 그런 수식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러 툴 이용할 때 그 왼쪽에 작업 트리를 눌러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그 3차원 도형에서 그냥 임의로 선택을 하면은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패드만 따라간다던가 포켓이 진행되지 않은 패드만 따라간다던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작업창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러가 오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벨크랭크 걸리는 브레킷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일단 아무거나 그려놓겠습니다. 구별할 수만 있을 정도의 구조물만 그려놓고 어셈블리 파일로 바로 이동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렸던 댐퍼 브래킷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댐퍼 브래킷의 원점하고 모두 일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선택하면은 다른 구석도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 서치 기능 이용하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X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벨크랭크 걸리는 브래킷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설정해야 되는데 점선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참조 요소 점선 이용해서 길이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어떻게 길이를 설정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약간 좀 머리 좀 굴려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참조 요소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데 구속이 걸려가지고 이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스케치가 많을 때는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눌러도 다 구속이 걸려요. 그럴 때는 그냥 Shift 누르면 모든 구속이 해제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벨크랭크 브래킷은 다음과 같이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벨크랭크 구조물의 폭이 30mm이고 그 다음에 해당 브래킷이 3T이기 때문에 30 플러스 3 플러스 3 그리고 나누기 2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대칭으로 패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꼭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패드 구조물이 형성됐고 나머지 작업은 해당 파트 파일 들어가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사실 원을 구속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저 선을 일치시켜 놓으면 되는 건데 저 때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포켓 툴 이용해서 가운데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파트 누른 다음에 미러 기능 이용하겠습니다. 파트 바디 눌러서 미러 이용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왼쪽 작업창에 있는 작업 트리를 선택하셔야 그 모든 그 작업물이 대칭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드만, 그러니까 포켓이 진행되지 않은 패드만 따라온다던가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벨크랭크 구조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그 베어링 하우징 하나랑 그 레이저 커팅하는 구조물로 그 두 장의 철판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걸리는 그 피벗 포인트 하나 어셈블리 해주겠습니다. 자, 참조 요소 이용해가지고 그 지오메트리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벨크랭크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댐퍼를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설계한 영상에서 모두 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학부생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엔 좀 버거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별도로 다른 영상에 한번 뭐 해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설계하는 영상에서 풀기에는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스킵할게요. 벨크랭크 구조물을 쭉쭉쭉 그려주겠습니다. 참고로 벨크랭크가 있고 잡아주는 브래킷이 벨크랭크 외부에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할 때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벨크랭크 구조물 안쪽에서 용접을 해야 비드하고 브래킷 사이에 간섭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셈블리 되고 나면은 아, 이런 말이구나 아마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들어가는 구조물 하나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볼트 꽂아 쓰셔도 되는데 좀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라면은 베어링을 쓰셔야 되고, 베어링 쓰시려면은 하우징이 필요합니다. 뭐 정말 동아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베어링 살 돈도 없다 하면은 그냥 볼트 꽂아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서스펜션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라면은 베어링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17년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활하지 않은 그런 설계 구조인데 19년도에는 서페이서를 추가하면서 좀 원활한 움직임을 이끌어냈고 DNM 서스펜션 사용에도 불구하고 진짜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약간 누를 때 느낌이 아, 진짜 댐퍼가 작동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 일지 쫙 써놨습니다. 작업 일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채널 첫 번째 영상에서 8번의 자동차 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8대가 제 블로그에 작업 일지가 모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업 일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충 눌러주고요. 이렇게 해서 베어링 하우징 스케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샤프트 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이렇게 축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작할 거고요. 재질은 그때 4호씨 사용했고요. 그냥 학교 선반에서 하려다가 공차 관련해가지고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그냥 외부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베어링은 688GG, 공차는 N7. 이렇게 하시면은 사용하는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해서 무리 없었어요. 잘 사용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 하나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들을 모두 그렸으니까는 이제 벨크랭크를 어셈블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일단 하우징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하우징 픽스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양 옆에 붙는 레이저 커팅 구조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영상에 제작해 놓았던 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구속을 위해서 부품 한번 흐트려 주고요. 익스플로드 기능 이용해서 흐트려 주고 컨트롤 U 눌러서 업데이트 하면은 저 부분만 조금 보기 편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지정해 주고 원점 동일하게 해서 구속을 완료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 자, 그리고 벨크랭크를 경량화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영상과 같이 경량화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만 뚫어놓고 그 복잡한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쉽게 그리는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경량화를 위한 스케치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그냥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렛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포켓 이용하면은 경량화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러스 구조로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패드 이용하는 건데 그 트러스의 중심선만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밖으로 나갈게요. 그 다음에 저 띠크 기능 이용하면은 이렇게 트러스 구조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트러스의 중심만 그려 넣어도 트러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 매우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트러스 구조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비효율적일 때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에서는 트러스 구조물까지는 안 그릴게요. 그 다음에 벨크랭크를 최종 어셈블리 파일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려놓은 브레킷에 구속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벨크랭크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DNM 버너 RCP2 쇼 파일 이용하겠습니다. 자, 좋은 파일 공유해주신 한기대 김한태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파일 정말 잘 쓸게요. 이게 본사에서 받았다고 하는 파일인데 진짜 퀄리티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뭐 내부까지 표현되어 있는 파일은 아니고요. 그냥 서피스 제품의 표면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설계함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파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다 안 그리고 그냥 i2와 200만 어느 정도 구현해놔도 진짜 빡빡하게 설계하는 거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설계되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댐퍼 볼트 결합되는 부분에 원래 검은색으로 된 플라스틱 부싱이 옆에 붙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구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려 넣을게요. 참고로 그 부싱은 폭이 5mm에요, 5mm. 제가 실수로 6mm라고 했는데 영상 후반부에 다시 5mm로 수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5mm입니다, 5mm. 그 다음에 검은색이니까는 그냥 색깔도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 저장해주고, 4개 들어가는 그 부싱 위치 자리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실제로 봤던 부싱하고 크기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수정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너무 다른 것 같았어서 수정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해주겠습니다. 항상 파트 복사할 때는 어셈블리 상에서 파트 복사할 때는 어셈블리를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를 눌러야 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그 작업창 선택되어 있는 게 파트 파일로 들어가서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다시 어셈블리로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싱들 다 자리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U 단축키 눌러서 업데이트 단축키 눌러서 자리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한 다음에 댐퍼도 풀 어셈블리 파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프레임 구조물 이용해서 그냥 대충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속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걸어 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U 눌러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이 안 보여가지고 파트 파일 들어가서 원점 살려 놓겠습니다. 평면 3개 살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U 단축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벨크랭크 하고도 구속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티아 계속 돌리다 보면은 초점 안 맞아가지고 돌리기 힘들 때 좀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아래쪽에 아까 눌렀던 아이콘 노란색 바탕에 화살표 4개짜리 있잖아요. 저거 누르면은 어느 정도 초점이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품 돌릴 때 좀 더 보기 편할 거예요. 자, 아까 언급했던 부싱 두께 6mm에서 5mm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U 눌러서 다시 한번 자리 잡아줄게요. 폭 24mm가 맞습니다. 실측해도 24mm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제와 동일한 모델링 얻었고요. 저장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댐퍼하고 벨 크랭크는 결합이 되었고요. 이제 플로드 구조물을 구현해줄 저 A암에 걸리는 피벗 포인트를 구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A암에 붙는 브래킷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렸던 A암 어셈블리 파일 불러올게요. 자, 어떤 파일 불러왔는지는 저 프로덕트 이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fr2. 그 다음에 장명하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장명했습니다. 편집.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알아볼 수만 있게 그냥 큰 구조물 하나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어셈블리가 될 수 있도록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A암 파일, 위시본 파일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평면이 잘 안 보여서 로드엔드 지워주겠습니다. 잠깐 숨겨 놓겠습니다. 자, 높이만 다르게 하고 다른 원점은 모두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플로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걸리게 됩니다. 저 부분하고 구속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U 누르면은 딱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속 완료했으니까는 로드엔드 베어링 다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오토 서치 기능 활용하면은 자, 컨트롤 X 누르면 이렇게 단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같이 브래킷의 그 기준이 되는 브래킷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Q 눌러서 불필요한 부재들, 스케치들 다 없애줄 거고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하긴 하는데 나중에 또 여러 번 수정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좀 더 이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원으로 그려 넣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17년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으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저렇게 그리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조금 더 무게 대비 강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드엔드가 걸리는 브래킷 그려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브래킷 하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쌍을 그리겠습니다. 이 브래킷도 4개 파일
네 군데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어셈블리 하면은 8개 파트를 어셈블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냥 파트에서 한 쌍으로 제작을 해놓으면은 4번만 어셈블리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손이 덜 가게 할 수 있어요. 형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후반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수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형상 스케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수업 시간에 카톡하니? 자, 카톡은 신경 안 쓸게요. 그냥 스케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은 영상 후반부에 저 부분을 20mm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30이 아니라 그냥 20으로 그냥 냅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완성되었고요. 패드 뽑아내겠습니다. 로드 앤드 베어링 폭 12mm, 서페이스 6mm, 6mm, 그 다음에 브래킷 두께 3T, 3T 해가지고 해당 두께만큼 패드 뽑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 같은 경우에는 로드 앤드 베어링 폭 6mm, 그 다음에 서페이서 6mm, 6mm 만큼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셈블리 하기 이전에 그 홈이 들어가는 부분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홈이 없어도 기능상 아무런 역할을 하진 않는데 뭐 기능이 더 추가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조립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이저 커팅물을 보낼 때 홈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막 굳이 복잡한 지그 없이도 어떤 경우는 정말 레고처럼 조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홈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 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그 점선 하나 해놓고 양옆으로 대칭해서 하면은 이렇게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스케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셈블리 파일 들어가 줄게요. 이게 왜냐면은 서스펜션 구조물이 한 평면에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힘이 분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링크나 다른 구조물들이 그 삐껴 힘을 받으면은 그 힘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한 평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킷 어셈블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U 업데이트 눌러서 제 위치 찾아가도록 해줄게요. 자, 아까 언급했지만은
길이를 수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20mm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저 부분 삐껴 나왔잖아요. 저 부분 그냥 용접하면 됩니다. 예, 용접하면은 굳이 저렇게 삐껴 나온 거 티 안 날 거예요. 그냥 용접물로 메꿔버리면은 티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로드핸드 베어링 안에 들어가는 볼도 넣어줄게요. 뭔가 이상하다. 이럴 때는 그냥 지우고 다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냥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습니다. 약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둘러봤고요. 사실 A암 형상으로 하면은 저 브래킷을 조금 더 너클 쪽에다 바짝 붙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패키징상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A 형태의 A암이 가장 조금 이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스펜션 위시본 같은 경우에는 A자로 최대한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 되죠. 패키징상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너클 쪽에 붙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조 요소 하나만 더 꺼내주겠습니다. 자, 고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20mm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링크 구조물을 직접 어셈블리 해보기 전에 스케치상에서 간섭이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피봇, 암대에 걸린 저 피봇하고 벨크랭크에 걸리는 피봇, 저 사이를 연결해주는 링크가 들어가는데 그 링크가 댐퍼하고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만 더 너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스케치 들어가서 그 피봇하고 피봇 그 포인트를 그냥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 주겠습니다. 어차피 파이프가 15.4파이기 때문에 그냥 선 하나 그어 넣고 얼마나 거리가 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이니까 15.4 나누기 2만큼 이상의 거리가 나오면 되는 거겠죠. 자, 저장 한번 해주고요. 간섭이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확신이 섰기 때문에 링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서스펜션 그릴 때 그 토우 조정해주는 링크 있잖아요. 그 파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름 바꿔준 다음에 그 프로덕트 이름 바꾸고 파일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는 굉장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자, 일단 들어오자마자 하셔야 될 일이 프로덕트 이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 안 하시면은 나중에 어셈블리에서 꼬일 수도 있고요. 어셈블리에 넣을 때 이름이 겹쳐가지고 오류가 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열자마자 프로덕트 이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프로덕트 이름까지 완벽하게 수정하셨으면은 이제 완전 다른 파일 된 거기 때문에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바꿨어요. 길이 측정하겠습니다. 피봇하고 피봇 사이의 길이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길이를 컨트롤 C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 하나 켜주겠습니다. 플로드에 들어가는 부품들 좀 담아줄 수 있는 어셈블리 창 하나 띄울게요. 그러니까 파이프 로드 하나랑 양옆에 로드 엔드랑 잠금 너트 이렇게 구성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픽스 눌러주겠습니다. 어셈블리 창의 원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 부품 가져오면은 기준이 되는 부품을 픽스해서 원점을 유지하겠습니다. 로드 앤드 베어링 어셈블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하기 편하게 조금 위치를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파이프를 움직였습니다. 파이프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도 픽스 해놨으니까는 컨트롤 U 하면은 손쉽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픽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로드 앤드 베어링도 구속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U 단축키 업데이트 단축키 눌러서 정위치 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해 주고 로드를 풀 어셈블리 파일로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하기 편하게 좀 근처까지 옮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하고 포인트 찍어서 구속 잡아주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구속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U 누르면은 링크까지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 부분도 간섭이 없죠? 저 부분 정말 아슬아슬한 부분인데 저 간섭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프링 댐퍼 벨크랭크 플로드까지 완벽하게 그려보았고요. 아,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17년도에 그렸던 설계를 한번 그리고 그걸 또 카피해서 한번 더 그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좀 버벅이는 순간도 있었고 좀 번복하는 순간도 많았죠. 쉽진 않겠지만은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은 분명 결과물이 완성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는 댐퍼랑 벨크랭크, 그 다음에 플로드 링크 이렇게 서스펜션 구성하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해당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회 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